네, 지난주 있었던 12월 FOMC 회의 결과 내용은 대부분 아실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25bp 인하, 연속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그날 또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가 급등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준금리 결정이 아니라 그 기준금리 이외의 회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FOMC에서는 분기 FOMC였기 때문에 연준이 향후 경제 전망과 함께 기준금리 전망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점도표라고 하는 내년과 내후년 그리고 중장기 기준금리 레벨이 몇 %일지를 연준 위원들이 점을 통해서 나타내는 지표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2015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2025년 4회 인하를 전망하던 것에서 2회 축소된 2회 인하로 인하 기대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과 내년 이후에 2016년, 7년 마찬가지로 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롱거런이라고 하는 연준의 중립금리 추정치도 중앙값이 기존 2.9% 수준에서 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어쩌면 내년 상반기에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미 1회 정도 안팎의 내년 인하폭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연준이 제시한 2회 인하보다도 더 적은 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 중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립 수준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매파적인 해석을 가능케 했습니다. 기존에는 파월 의장이 어떤 식의 입장을 표명을 했냐면 우리는 중립 수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펼쳤었는데 이제 와서는 기준금리를 100bp나 이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중립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당장 내년 1월달 기준금리는 사실상 동결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기준금리 인하는 연속적으로 단행을 했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그리고 중장기도 기준금리 전망치를 모두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크게 줄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시장의 인하 기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5년도에 3회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3월, 6월, 9월 이렇게 분기당 1회 정도의 인하는 내년 3분기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가 오른 이유는 단순히 점도표 상향 조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걸 뒷받침하는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안 좋은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잘 안 내리려고 한다면 사실은 장기금리가 꼭 상승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은 경제도 좋고 그에 맞춰서 기준금리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 지난주 발표된 미국 성장률 지표였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미국은 성장률 GDP 데이터가 총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3분기 확정치, 3번째로 발표된 지표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정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번에는 수정폭이 꽤 컸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3.1% 성장을 했는데 이 수치는 두 번째로 발표됐었던 수정치였던 2.8%보다 약 0.3%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3분기 성장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성장률이 수정된 데 그 원인이 대부분 개인 소비라든지 민간의 투자라든지 이렇게 대내 수요를 잘 보여주는 구성 항목들이
또 상향 조정이 대폭 됐기 때문에 구성 내용도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표가 발표된 것이 FOMC 다음 날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 번 더 급등하는 계기가 장중에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이 GDP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11월 PC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우려와 달리 조금 안정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스러웠던 부분인데요. 성장률이 좋으면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데 11월 PC 인플레이션은 다행히도 서비스 항목의 주도로 다소 하향 안정되는 흐름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 0.2%를 하회했기 때문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안정에는 그래도 부합하는 흐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만 아니라면 연준의 인하 사이클은 느리지만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부분은 연준이 매파적으로 돌아섰는데 시장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결론은 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성장률도 너무나 좋고 트럼프 정책 관련된 리스크도 많고 또 연준도 속도 조절을 선언을 했고 다양한 금리 상승의 리스크들은 상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리 상승 리스크가 그래도 지금 레벨에서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안정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위험 자산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FOMC 당일날 주가도 3% 이상의 주가 조정을 받았고 여러 가지 코인이라든지 대표적인 위험 자산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큰 약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금리의 급등이 어떤 금융 자산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레벨에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미국 팁스 물가 연동체 금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 금리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실질 금리 10년물의 경우에는 2%가 넘어서게 되면 위험 자산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었는데요. 2023년도 10월이라든지 올해 4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실질 금리가 모두 2%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위에서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그래도 다시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전히 전고점은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국 10년물 금리의 전고점은 4월 달에 있었던 4.7% 초반대입니다. 저는 그 레벨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6%에 근접을 했는데 이 레벨은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적정 수준의 상단에 부근해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전 고점이자 강한 저항선인 4.7%를 크게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3개월 관점에서는 여전히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국채에 대해서는 물론 리스크는 상당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